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코스피 파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거래일간 코스피가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한 번 더 전환선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파동 카운팅들이 틀리고 이제는 정말로 충격 파동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코스피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이전에도 함께 했었던 것처럼 지금은 4파로 보고 있는 만큼 여전히 2296.63포인트에서부터 밀려나는 하락 파동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관점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들을 4파로 보면서 조금 더 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는 피보나치 쪽으로 봤을 때 한 번에 대한 상승과 조정들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피보나치 쪽으로 봤을 때 75% 되돌림 자리에서부터 이탈을 한 뒤로 올라가는 조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그 두 번째로가 ABC가 618 되돌림 자리에 대한 언더슈팅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도 단기간적으로 반등들을 보이고 있으나 피보나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61.8%에 대한 언더슈팅도 일어나지 않았고 75%에 대한 되돌림 자리에서도 언더슈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추세적인 상승들로 보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커다란 상승과 조정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빈번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조정이 남았다라고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피보나치적인 관점들은 절대적인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조정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늘 이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목표치 정도로는 볼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피보나치적인 관점들로는 어찌되었든지 조정이 조금 더 남았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었고, 파동적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가 C에 대한 진행 중이고 그에 대해서 1과 2로 보고 이 자체를 가지고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3으로 보고 나서 이 구간들을 4로 보고 있는 만큼 지금 있는 이 4구간이 좀 복잡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수렴 형태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보이거나, 그리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요 구간이 4로 보고 있는 만큼 조정이 복잡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러한 4처럼 수렴 형태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보이거나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4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들은 2파가 단순했기 때문에 4파는 복잡하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움직임상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파동적으로 봐서도 이것을 가지고 1과 2와 3으로 보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것을 4로 본다면 그 뒤로 2276.63포인트에서부터 밀려나는 C에 대한 5파가 있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피보나치적으로는 75% 되돌림에 대한 이탈 아니면 61.8%에 대한 이탈 정도로 보이면서 지수가 5개로 쪼개지는 C에 대한 5가 있고 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상승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이른 것 같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었고, 이러한 파동적인 특색들을 가지고 지금이 4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채널에서는 이러한 위치들에서도 이전에 한번 좀 더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은 코스피를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1, 2, 3, 4, 5로 보이는 움직임과 함께 A, B, C로 하고 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서 일단은 좀 30분 봉상에서도 구름대 위로 올라왔던 것처럼 여기서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때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이 또한 상승 파동, 충격 파동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지수가 밀리면서 일봉상으로도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구름들을 깨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러한 충격 파동이 잘못되고 여전히 조정 파동에 있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바꾸고 나서 시장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을 좀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도 파동적으로도 1, 2, 3, 4, 5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왔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것을 가지고 1, 2, 3, 4, 5로 보이는 충격 파동보다는 여전히 요런 때와 같이 아니면 요런 때와 같은 그러한 조정 파동과 오히려 더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확실한 추세적인 상승이다 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그렇지 않고 이러한 파동 카운팅들이 틀리고 요때가 진짜 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충격 파동이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구간에서는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그 뒤로 A, B, C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어딘가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하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짝꿍댕이 패턴이나 아니면 1, 2, 3, 4, 5로 쪼개지는 5개의 움직임, 그와 함께 A, B, C 하면서 2276.63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조정들이 정리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그와 함께 1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그와 함께 1파에 대한 고점을 돌파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3중 바닥 패턴으로 보건 2중 바닥 패턴으로 보건 어느 그림으로 보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면서 이때가 1이고 요 조정이 2고 그 뒤로 나오는 상승이 3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 또한 5개로 쪼개지는 상승 파동들, 충격 파동들보다는 좀 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조정들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4에 대한 진행 중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3의 2가 짧고 단순하게 나온 뒤로 3의 4가 복잡하게 나왔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2가 단순한 만큼 4가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4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보는 관점들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고, 세 번째로 일목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나마 좀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오면서 좀 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클리어했으나 아직까지 기준선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조건도 이루지 못했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조건도 클리어하지 못했고,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구름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네 번째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도 클리어하지 못했고, 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핀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다섯 번째 조건도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추세적인 상승들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4파 조정과 반등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채널에서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같이 코스피가 전환선 위로 올라온 만큼 개별 종목마다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전환선을 가지고 트레이딩들을 하건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들을 하건 충분히 4파로 보고 있는 만큼 개별 종목에 따른 트레이딩들은 가능하나 단기적인 기간들로 가지고 목표치를 좀 짧게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4파들은 1파에 대한 저점을 돌파하지 않는 내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흔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4파로 볼 수 있는 관점에서부터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 없이 여전히 지금 있는 이 위치를 4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상들을 시작하면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주관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파동 카운팅들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참고
참고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환선을 돌파할 때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전체적인 시드에 있어서 10% 내지 한 20%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마저도 올라간다면 한 20에서 40% 정도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적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후행 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갈 때에는 좀 더 상승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조금 더 비중들을 싣고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한 번 더 비중을 싣고 더 올라가면서 후행 스핀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비중들을 실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있어서는 이 단계까지밖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좋지 않나 싶고, 만약 이게 진짜 충격 파동이어서 이 뒤로 뭔가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조정 있고 나서 상승하면서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1파들은 미약하게 나온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3파의 구간 동안에 강한 트레이딩들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1파 동안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것이 진짜 1이고 2가 나오고 3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RSI와 일목균형표를 보는 것처럼 이러한 구간 동안에서는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고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오고 그 뒤로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 뒤로 후행 스피닝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그 뒤로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후행 스핀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1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될 테니까, 이러한 때에서도 트레이딩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거듭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여전히 지금 있는 요 구간 동안에서는 계속해서 좀 두드려 보면서 보수적인 관점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들이 됩니다.